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7%, 그리고 코스닥은 2.61% 상승 마감되었는데 시장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한 3,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내용이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중소형주를 많이 매수를 했고, 업종별로는 이렇게나 많은 업종을 순매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서비스업하고 의약품 쪽으로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 빨간색 요 넣은 날, 요때 분할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나눴는데, 그간 현금을 갖다가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일단 오늘 뭐 분할로 좀 매수를 좀 해둘 필요는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그럼 쭉 계속 상승으로 가느냐, 일단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늘어나지 않거나 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은 이때는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현재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규제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만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릴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 자체 내에서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풀 베팅으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대출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쭉 검색을 해보면 대출 관련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식 투자, 빚내서 주식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주식 시장도 일단 대출을 갖다가 중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저기에서 돈 줄어드는 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은행에서는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관련 이야기가 뭐 흘러는 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여튼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8월 달에는 요날, 그리고 9월 달에는 요날 미국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테이퍼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 줬을 때 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돈이 늘어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돈이 줄어드는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돈이 늘어났었던 이유는 정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그런 겁니다. 돈이 풀어서 그런 거고, 지금 이렇게 돈이 줄어들려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고 돈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갖다가 줄이려고 조금 자꾸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을 갖다가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가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진 돈이 있고, 또 은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도 있고, 또 이 투자 심리로 인해서 그냥 거품처럼 아무 허상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런 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가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 파산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 줄이기는 어렵고 속도 조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향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에서 돈이 만들어지겠죠.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민간에서 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돈이 줄어드는 시기, 그리고 민간에서 돈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요 시기 있죠. 요 시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 투자가 이렇게 꺾은선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 이렇게 꺾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큰 배가 돌듯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쓱 돌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돈 늘어나는 게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돈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그동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 풀던 걸 갖다 줄이겠다는 거고, 원래는 민간에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나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간이 다시 나선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더 사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긴 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대출 중도금이 어때요, 무엇이 어때요 하면서 좀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산 위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 또 국가적으로 또 신용 위기가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신흥국들, 달러가 부족한 국가들 또 위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위기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지금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또 현금 유동성 관리,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잘 관리하면서 이때 물량을 잘 모아둔다면은 다시 작년과 같은 그런 호황이 이제 또 한 번 더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간은 저는 상당히, 요 기간도 뭐 쭉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은 저는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아마 우리로서는 마지막이 아닐까. 마지막이, 저는 한 10년 정도 간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현재 우리로서는 마지막, 막차. 이제 40대, 뭐 50대 이분들은 진짜 마지막 막차 타는 거고, 뭐 30대나 20대는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돈이 없죠. 주식을 살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요 마지막 기회를 잘 이용해서 모두 다 성공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상황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된다. 내일도 추가 매수 좀 해도 돼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요. 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이 이렇게 39개 종목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요걸 갖다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거 많이 매수했습니다. 카카오하고 셀트리온을 진짜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카카오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카카오가 성장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카톡을 갖다가 무료로 배포를 했죠. 그때는 이제 광고 수입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하고 합병하고 뭐 이렇게 쭉 성장을 해가면서 요즘은 빨대를 자주 꼽는다고 말씀드렸죠. 기존 산업에다가 카카오가 빨대를 꼽기 시작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빨대를 꼽으면 한 데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많은 부분 빨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빨대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 택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들 카카오 등장 이전에도 잘 해먹었지만 또 이제 작은 소형 그 회사들이 난무해가지고 서로 콜 받고 주고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카카오가 전국적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빨대를 꼽아버렸죠. 그런 빨대 꼽는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런 빨대를 다 꼽을 때까지는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예전에 설명을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랍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도 좋은 회사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거시적으로 볼 때 이 반도체 시장 앞으로 더 커지겠지만 이 규모보다는 이 규모가 더 크다 말씀드렸죠. 반도체 규모의 한 4배 정도 되는 의료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로 볼 때 의약품주들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의약품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산중공업도 회사가 괜찮습니다. 지금 저번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 기간 많이 힘들고 탈원전 때문에 상당 기간 많이 힘들고 했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게 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소형 원전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형 원전이 잘 되면 이 두산도 다시 한 번 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모두 다 상당히 다 괜찮은 종목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그동안 현금 좀 마련해 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조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내가 부유한 종목이 있으면 부유한 종목부터 우선해서 좀 분할 매수를 좀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앞으로 당장 쭉 날아갈 거다 보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현재는 돈이 그동안 늘어났다가 줄어들려 하고 한다. 뭐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지금 플래너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 아래쪽에 이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이 발달을 했잖아요. 제조업을 그동안 버렸다가 다시 이제 금융을 갖다가 많이 키웠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독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에서 움직입니다. 제조업에서 기반으로 이런 움직이는 국가들은 위기에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직접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위기에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가장 큰 단점이 또 뭐냐면은 이 금융이 이 제조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나라 국내입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제조업이 지금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조업 이 안에서 이거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권이 다 지원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금융업은 이 제조업에 비해서 시장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제조업은 누가 지원을 하고 있냐면 저 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있죠. 거의 막 주워 모았죠. IMF 때 미국에서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 쪽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 돈을 벌면 돈이 어디로 나가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금융업을 좀 키워가지고 저 바깥쪽에 있는 돈을 갖다 좀 땡겨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 금융업이 산업이 좀 많이 좀 미비하긴 합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 제조업이 상당히 많은데 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늘 마주치는 은행들, 대형은행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이미 사실 그 지분 구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되는 그 뭐 쿠팡이라는 큰 회사도 뭐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돈을 쭉 뽑아먹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금 외국으로 뭐 돈 다 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은 이미 노예가 돼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좋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실컷 일해서 따먹는 건 월급밖에 없고 일 하나면 없고 그 나머지 그 노후는 이제 국민 또 세금으로 국가에서 또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럼 이 기업들이 우리 소유이고 배당도 우리가 좀 많이 받아먹고 하면 물론 이만큼 크지는 못했겠죠. 크지는 못했겠지만 금융업이 좀 발달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좀 균형 있게 잘 키워나가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이 제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갖다가 국내에서 해주고 또 해외에서 또 금융업이 진출해서 돈을 벌어오는 여러 가지 구조가 될 건데, 이 점에서는 국민들이 일단은 무식해서 좀 안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또 외국 자본들이 그렇게 뭐 대기를 안 놔둘 거다 이렇게 뭐 생각도 드는데, 여튼 이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진행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크게 보면은 애국한다는 어떤 심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또 단기간에 뭐 돈을 빼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다가 지금은 그 돈이 좀 줄어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요 시기 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됩니다. 수익이 별로 안 나더라도 사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물량 늘리기에 좀 주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작년과 같은 시장이 다시 크게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살아생전의 마지막 호황이 아닐까.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짧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애국한다는 심정으로 또 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또 그리고 10대나 20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이 과정을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때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좀 심어주면 좋겠나,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은 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시장이 오히려 지금 조정되는 게 요걸 잘 이용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면은 이 시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바람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모 회사, 모 배달하는 회사처럼 죽동 살동 뭐 일을 해가지고, 죽는 둥 사는 둥 일을 해가지고 몇천 원 아니면 좀 이래 벌라고 그렇게 노동자처럼 그렇게 막 이용을 당하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런 수익들 나중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본의 손정희 회장한테 가고 외국 주주들한테 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민들이 쇠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을 갖다가 자본소득으로 거기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 이 사람들의, 무식한 사람들의 인식과 국내 교육의 현실은 노동 수입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걸 다 뺏기고 있는 이 상황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운데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애국한다는 심정으로 정말로 나라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